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지식 크리에이터, 갓생사는 금융인싸, 여러분의 부의 나침반이 되어줄 슈카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와 재정적 축복을 위한 작은 약속 하나만 하죠. 지금 바로 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에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을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2025년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약속 하나가 조용히 끝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예금, 월급,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삶의 수준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게 될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석유, 단 한 방울까지도 예외 없이 오직 미국 달러로만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에너지를 사려면, 즉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불을 켜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달러에 대한 인위적인 어마어마한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거의 무너지고 전 세계에 빚만 잔뜩 진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스템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뉴스에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정치인들은 경고 한마디 안 해줍니다. 왜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던 시대, 미국이 슈퍼파워고 달러가 안전자산의 왕이었던 그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페트로달러 협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이 죽을 때 달러의 세계 지배력도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폭풍이 오는 걸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선수들, 소위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금, 농지, 그리고 해외 자산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들은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던 모든 제국의 역사를 통해 고통스럽게 배웠던 교훈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돈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믿어주는 만큼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2025년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8월 15일,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TV에 나와서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금 태환 창구를 닫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우리 정부의 약속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행정부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었죠. 아니, 금이라는 실물 보증도 없는 그냥 종이를 대체 왜 다른 나라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두겠어요? 왜 전 세계 무역이 아무런 담보도 없는 한 나라의 통화로 이루어져야 하죠? 그 해답은 3년 뒤에 나왔습니다. 1974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기의 딜을 맺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기가 막히게 천재적이면서 동시에 악마적인 거래였죠. 거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파는 모든 석유의 가격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받기로 합니다. 유로, 안 돼. 엔화, 안 돼. 금, 절대 안 돼. 오직 달러.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 왕가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최신 무기를 팔고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사우디하고만 맺은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를 통해서 이 거래는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주요 산유국으로 확대됩니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UAE, 쿠웨이트 전부 다요. 석유를 줄게, 달러를 다오. 달러를 줄게, 석유를 다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통화에 대한 인공적인 수요가 폭발한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 그럼 먼저 달러를 사야 합니다. 독일이 경제를 돌리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달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공장을 짓고 세계의 공장이 되려면 먼저 달러부터 구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에게 무한 치트키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수천조 달러의 빚을 쌓아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려면 어차피 달러가 필요했으니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했고 그 대가로 실물 상품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나머지 세계가 전부 치렀죠.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미국 패권의 근간이었습니다. 글로벌 통화를 지배한다는 건 글로벌 무역을 지배한다는 뜻이고 글로벌 무역을 지배한다는 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50년 동안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달러는 금 보증이나 경제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석유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쌓았고 모든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로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협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만기일을 지났습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용히 페트로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나오지도 않았고 주요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금융계, 각국 중앙은행,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회의실에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된 통화 시스템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붕괴는 순식간에 가속화됩니다. 사우디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간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관계를 구축하며 다각화를 꾀했죠. 2023년에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동맹 브릭스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국에 석유를 팔 때 이안화를 받습니다. 인도에는 루피화로 결제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심지어 여러 통화를 섞은 바스켓이나 금 기반 결제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우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73%가 미국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는 59%로 떨어졌고 2024년 현재는 55% 미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나요? 기축통화의 세계에서는 이건 자유낙하 수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달러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미국 국채 보유량을 3천억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제재 이후 달러 보유고를 거의 전부 버리고 대신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심지어 동맹이라는 프랑스까지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나 명백했던 진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달러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받아줄 거라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가치는 증발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정학이나 중앙은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예금, 내년의 장을 볼 때 여러분의 구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러의 힘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인지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수요 덕분이었습니다. 그 수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풀린 수조 달러는 그대로인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면요? 그 모든 달러가 집으로, 즉 미국 본토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겪었던 6%나 8%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아닐 겁니다. 이건 중산층의 저축을 단 몇 달 만에 파괴시키는 종류의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50년간 전 세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흡수해줬습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 다른 나라들이 그걸 외환보유고에 쌓거나 미국 국채를 사줬죠. 이제 그들은 그걸 팔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들이 돌아오고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내던지고 무역이 다른 통화로 전환될 때 여러분이 가진 달러 자산의 구매력은 붕괴합니다. 수입품 가격은 폭발할 겁니다. 휘발유, 스마트폰, 옷, 의약품,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미국 주식의 가치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정부가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경제를 박살내고 국가 부채를 감당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에서 도망치게 만들 겁니다. 좋은 선택지가 없어요. 이건 외통수, 체크메이트입니다. 권력자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중이 진실을 알면 패닉이 붕괴를 가속화할 테니까요. 차라리 모두를 조용히, 무지하게 만들고 재앙이 천천히 펼쳐지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미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억만장자들은 농지를 사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제 미국 최대의 농지 소유자입니다. 농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땅은 식량을 생산하고 식량은 종이 화폐가 어떻게 되든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달러 붕괴를 외치며 포트폴리오를 금과 해외 자산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1000톤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왜일까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가치를 보존하지만 종이 화폐는 붕괴하니까요. 한편 여러분의 재무상담사는 아직도 대부분의 돈을 달러 표시 채권이나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이 무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를 보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봅시다. 페트로달러의 종말은 최종 붕괴가 아닙니다. 이건 첫 번째 도미노일 뿐입니다. 연쇄 반응은 이렇습니다. 첫째, 산유국들이 다른 통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는 글로벌 달러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둘째, 막대한 달러 보유국들이 달러를 팔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폭탄을 들고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미국 국채를 팔면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을 겁니다. 셋째, 치솟는 금리는 미국 정부 부채를 감당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미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고 이자만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유일한 선택지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넷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기업은 가격을 더 올립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통화에 대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달러로부터의 탈출이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통화위기가 부채위기를 촉발하고 부채위기가 금융위기를, 금융위기가 정치적 위기를 촉발합니다. 이건 시스템 전체의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식료품을 살 수 없게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월급을 줄 수 없게 되면 붕괴합니다. 은행이 인출을 해줄 수 없게 되면 문을 닫습니다. 사회계약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기축통화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스페인의 은화, 네덜란드의 길더, 영국의 파운드화, 모두 과도한 팽창, 끝없는 전쟁, 막대한 부채, 통화가치 하락, 그리고 마침내 신뢰 상실이라는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의 전환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달러를 대체할 명확한 후계자가 없다는 겁니다. 유로는 더 엉망이고 중국 위안화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크죠. 우리는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없는 다극화된 통화 시스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혼돈 그 자체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무역은 더 비싸지고 신뢰는 깨질 겁니다.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자본 통제를 시행하고 해외로 돈을 옮기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통화가 붕괴할 때 모든 실패한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인정할 때쯤이면 여러분의 돈은 이미 갇혀버렸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상 편향을 버리세요. 곧 괜찮아지겠지.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믿음은 독입니다. 이 시스템은 회생 불가능합니다. 둘째, 순수 달러 표시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하세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원자재, 기금속
혹은 생산적인 사업체나 농지처럼 종이 화폐의 가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통화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빚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세요. 특히 우리나라의 영끌, B2 문화 속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빚은 올가미가 됩니다. 넷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구축하세요. 시스템이 실패할 때 사람들은 협력을 통해 살아남습니다. 다섯째, 스스로 공부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50년간 미국에게 역사상 어떤 나라도 누려보지 못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끝나고 모든 통화는 실패합니다. 파티는 끝났고 이제 계산서가 날아올 시간입니다. 이것이 일어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였고 그 대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페트로달러는 방금 죽었습니다. 제국의 기반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지어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됐든 아니든 폭풍은 오고 있습니다.